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살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살TV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라이 푸틴이 아주 작정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예비군들을 동원해 전쟁을 더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함과 동시에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서 푸틴이 엿먹고 있다는 사실만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죽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들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박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시장은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전까지 75bp 인상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인지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가 장 시작부터 양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2시에 막상 75bp 금리 인상을 하고서 FOMC에서 발언들이 지속되면 될수록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파월 의장이 연설대에 올라서 연설을 하고서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 매도세가 몰리면서 시장이 큰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저는 75bp 인상을 하면 우선 시장은 그래도 잠시라도 반등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는 75bp 금리 인상이 선반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하락했죠. 제가 생각하는 하락세의 큰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OMC에 관련된 것으로는 우선 방금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만큼 시장이 받은 충격은 당일 미증시를 꼭대기에서 끌어내리기 충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결국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8월 잭슨홀 심포지엄 당시 연설에서 밝혔던 자신의 메시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으며 임무를 마쳤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듣는 사람 약 올리듯 미 가계와 경제에 고통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긴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을 내용이라서 큰 충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고용지표도 실업지표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가 새롭게 발표됐고 미 연준 의원들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월달에 발표됐던 점도표를 보면 2020년 말 기준금리 최대치가 4.5%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인 5%까지는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발표된 점도표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2022년 말에 기준금리는 6월 달에 발표했을 당시엔 3.5%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연말로 예측했던 3.5%의 금리를 오늘 75bp를 올려 3.25%로 만들며 이미 예측치를 거의 달성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점도표의 예측치를 보면 2022년 말에는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올해 말까지 4.5%까지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단 문제는 전문가들은 4.5%까지 올리고 고금리를 유지한 이후에 내년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게 시장이 충격을 받은 원인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점도표에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4.5%를 넘어 4.75%까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같은 숫자만큼의 연준 의원들이 최대 5%까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상 최악을 고려해야 하는 시장은 예측치보다 0.5%나 높은 5%의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시장 하락은 이 점도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다음 11월 FOMC에서도 75bp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의견이 70%가 넘어가면서 11월에는 4번 연속 75bp 초고강도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따봉입니다. 당연히 한동안 주가는 또 하락하거나 횡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따봉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제가 주식을 싸게 살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의 예측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경제 악화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미 증시는 한동안 상승장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점도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집중해서 보셨나요? 2022년
2023년이 아니고 저는 그 이후의 도표를 봤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기에는 거의 100% 확률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물론 미래가 점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100%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고금리 시대가 있다면 저금리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0.25%의 저금리를 2016년까지 8년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약 4년간 금리 인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금리를 꾸준히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나스닥은 그 3년간 어땠을까요? 3년간 나스닥은 2배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해줬습니다. TQQQ를 한번 볼까요? TQQQ는 거의 7배가 올랐으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최저점을 찍었을 때도 2016년 시작 전보다 3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세계 경제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금리를 올리고 있고 악재들은 여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는 한동안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잡히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순간 고강도 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며 금리 유지 혹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은 구간에서 많은 주식 수량을 보유한 야수의 심장들은 지금의 비관론자들의 놀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때는 반대로 그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부러워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락장이 지나고 상승장이 오고 나서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할 테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저는 전쟁이 심화될 거라는 기사를 보고 오늘 장이 FOMC와는 무관하게 박살날 거라 예상을 했지만 그것이 무색하게 시장은 반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예상처럼 시장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75bp 인상을 한다면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예상과 똑같이 75bp 상승에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점도표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식은 원칙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팔 걸 그랬다 싶다가 파월이 연설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오르니 아까 살 걸 그랬나? 하면서 급하게 올라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시 폭락했죠. 오늘 땅을 치면서 후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듯 주식의 움직임은 정말 신만이 아는 영역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 개미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원칙대로 투자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